나는 경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놓고 도전하라. 사실 제가 이제 그 보험 뭐 이런 뭐 업자는 아닌데 꼭 필요합니다. 보험에서도 꼭 몇 가지는 꼭 들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께서나 또는 청소년들은 이 보험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시겠죠. 뭐 어르신들은 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은 다 들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실비보험이죠. 아마 청소년들이나 또는 뭐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이 아마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경우도 꽤 있을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이제 실비보험은 의료보험이 뭐 대부분 적용이 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금액을 보장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0%가 많이 없어지고 뭐 70% 이렇게 내지만 그래도 착한 실비라 그래서 지금 들어도 굉장히 효과는 좋고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보험도 굉장히 혜택이 되지만 이 실비보험으로서 내가 실제 얼마 안 되는 비용이라 하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꽤 많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꼭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 또는 자가일 경우에도 화재보험은 무조건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화재보험에는 일상배상도 동시에 들을 수도 있고요.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투잡, 쓰리잡 할 때 채권 추심을 가다 보면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옆으로 번지게 되고 또 옆집으로 번지게 되고 하다 보면 손해를 입히게 되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만약에 불을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의 청구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 어떤 채권을 가지고 추심 때문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냐면 중소기업의 제품입니다. 제품. 조그만 제품인데 발화점이 소방서나 또는 국가수나 어떤 검수를 했을 때 발화점이 그 기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의 회사로 구상권이 청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 회사는 업무 배상 책임 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응을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개인이 실수로 불을 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물었을 경우에는 그 집에서 또는 손해본 사람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 처리를 해준 그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손해나 또는 어떤 그런 것을 채권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실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단 한순간에 실수로 어마어마한 채권을 내가 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을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은 화재보험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나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하더라도 화재보험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세입자건 주인이건 꼭 화재보험을 들어야 내가 그거에 대한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그 집이 내 집이다 라고 할 때는 붕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일상배상을 같이 넣게 되면 또는 뭐 그 보험에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어떤 하자로 인해서 물이 새거나 했을 때는 밑에 집을 고쳐주는 것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상배상 이런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종합보험만 들면 되는 줄 아시는데 종합보험 플러스 운전자 보험을 꼭 드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여러 가지 합의금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우리가 10대 과실이라고 그러죠. 실제 제가 운전하다 보면 내가 그냥 살짝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노란불에 보고 넘어가는데 그 인터벌이 너무 길다 보니까 빨간불에 걸려서 신호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10대 과실에 의해서 보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와 보상 관계나 또는 협의를 볼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이 일상 또는 이제 이 운전자 보험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3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1억까지도 가능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내 자신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대물 금액을 우리가 10억까지 지금 있는데 그 10억, 5억에서 10억까지 올리는 경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10억으로 올려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유발이 됐거나 그 주변 차량들이 여러 대가 파손됐을 때는 10억이 뭐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차가 요즘 고가의 차들이 많기 때문에 꼭 대물 배상은 10억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자손이 있고 자상이 있습니다. 이 자산과 자손의 차이가 여러분들 아마 뭐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상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꼭 아시면 됩니다. 자손은 기본적으로 자기 뭐 장애에 대한 뭐 상해 사건이 됐을 때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게 다른 것만 받을 수 있는가에 반면에, 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영업을 못한 비용부터 위자료부터 그런 손해 또는 치료비 모든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몇 가지의 보험은 내가 사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꼭 준비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저희 같이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여러분들 치과보험이라든지 또는 치매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젊은 나이에 시작할 때에 물론 지병이 있는 또는 여러분들 가족 내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암이라든지 또는 혈관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보험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 얘기했죠. 자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떤 자기 혼자만의 재난 또는 재앙이 있을 수가 있죠.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돈이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는 이 첫 번째가 보험입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일생일대에 있을까 말까 하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보험이 바로 이 필수악의 보험이죠. 그게 바로 실비, 화재, 일상배상, 그 다음에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종합보험, 그 다음에 자상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행동과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또는 사회초년생 또는 젊은 분들도 이 돈이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그 누구한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진이 생긴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언제 어떻게 내 집이 어떻게 날아갈지, 내 집에 언제 불이 날지, 정말 또는 오해 사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뒤집어 쓰는 사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금씩 리스크를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태도, 이것은 사회초년생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꼭 안 들었다면 한번 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꼭 강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 다시 한번 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